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는 스포츠 정면 승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요. 요즘 리버풀이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네, 리버풀은 잉글랜드 정규리그를 18차례나 제패했는데요. 하지만 리그 우승은 26년 전인 1990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랬던 리버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8승 2무 1패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 한 명이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독일 출신 클롭 감독이 지난해 10월에 리버풀을 맡아서 팀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요. 뿔타연경과 덥수룩한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클롭 감독은 골이 터지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테크니컬 구역 바깥으로 달려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라운드에서는 헤비메탈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뿔타연경과 덥수룩한 수염이면 저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이 클롭 감독이 그렇군요. 그런데 이 헤비메탈이 말이죠. 격렬한 드럼, 기타 연주, 귀가 찢어질 듯한 이 고음, 이게 락 음악이잖아요. 헤비메탈 축구는 뭡니까? 네, 클롭 감독이 독일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에 게겐프레싱, 최전방부터 압박해서 볼을 가로채는 전술을 펼쳤는데요. 리버풀을 맡은 뒤에는 한층 더 요란하고 또 격정적인 헤비메탈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에 경기당 2.72골을 터뜨렸고요. 무려 10명의 선수가 득점을 올렸고 경기당 주행거리와 단거리 질주도 단연 1등이고요. 그래서 리버풀 팬들은 경기장에 클롭 감독이 락커처럼 전자기타를 들고 있는 그림을 걸어놓습니다. 네, 정신없는 축구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클롭 감독이 또 그렇게 화려한 입담을 자랑한다면서요? 네, 클롭 감독은 독일 지상파 방송 GDF 해설위원으로 활약했고요. 굉장히 위트가 넘치는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버풀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난 노멀 원이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난 스페셜 원이라고 말한 무리뉴 메뉴 감독을 빗댄 표현이었고요. 평소에는 거칠지만 선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선수들은 클롭 감독을 보스라 부르고요. 또 사인 선수는 만약에 클롭 감독이 부른다면 벽을 뚫고서라도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단한 이 충성도를 자발적으로 끌어내는데 멋진 리더십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리더십 하나가 완전히 팀을 살려내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프로야구의 나지완 선수가 기아와 FA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프로야구 기아의 외야수 나지완 선수가 소속팀과 계약금 16억 원, 연봉 6억 원 등 4년 총액 40억 원의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08년부터 기아에서 뛴 나지완 선수는 올 시즌 타율 3할 8리, 홈런 25개, 90타점을 기록했고요.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는 끝내기 홈런으로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나지완 선수는 날 성장시켜준 기아를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남자 프로 배구 말이죠. 대한항공이 이 항공사라 그런가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군요. 네, 대한항공이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7승 1패로 단독 선두고요. 한 선수와 김학민, 곽승석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1순위인 가스파라니 선수도 과거 현대에서 한국리그를 경험해서 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년 연속 우승의 주역이었던 시몬이 떠난 OK저축은행은 6위에 그치고 있고, 또 오레올이 떠난 현대캐피탈도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떠난 자리가 지금 뭔가 또 순위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 프로배구의 초기 판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기업은행이 5승 2패, 승점 16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 리셀과 토종 선수인 박정화와 김희진 선수가 팀을 또 잘 이끌고 있고요. 흥국생명은 이재용과 러브 선수를 앞세워서 기업은행을 승점 2점 차로 추격 중입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시장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의 시장금리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시장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죠. 왜냐 그러면 보통 금리는 선행지표를 나타내는데, 선행지표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는 지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5,500억 달러를 아마 기간 인프라에다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뭐 미국 경제가 3% 성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5,500달러를 더 풀게 되면 상당히 인플레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는 중장기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 싶어 놓으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해외의 환율 시장이나 금리 시장이 출렁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시장 금리가 들썩이고 또 물가도 지금 오를 전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달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0.8%였거든요. 네. 전년 대비. 근데 3분기에 3%가 넘었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4분기 경제까지 좋아지면은 2.5% 정도를 넘기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 다 2.4, 2.5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 연준이 보기에는 2% 전년 대비해서 2%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통합 팽창 또는 경기 부양 정책이 잘못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네, 자, 트럼프 효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초 예상과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당초 예상에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12월에 올릴 것이다. 네. 네네. 11월 달에 올리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11월 4일 날 회의 끝에 11월 8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니까 12월 달에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12월 달에 옐렌 의장 생각에는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문제는 이제 2017년이죠. 과연 금리를 급등시켜 놓은 상태처럼 2017년에도 미국 금리를 올릴 방향으로 가느냐. 미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개발 국가 또는 개도국에 나가 있던 투자 자금들이 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미국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개도국 쪽에 상당한 금융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도 문제인데 2017년도에 2차례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이 3차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풍선의 한쪽을 꾹 누르고 다른 쪽은 툭 튀어나오는 효과가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경기를 더 부양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5,500조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그랬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잠가놓고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좀 올려놓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이런 또 미국의 흐름이 그럼 우리나라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한편에서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박사님 어떤 견해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사인이 나왔죠. 지금 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4.25% 정도에서 머물고 있던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상당히 시장에서는 지금 긴장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과 맞물려 있고 이 부분은 자영업자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지만 자영업자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까지 포함을 한다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미국 금리 인상이 적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적신호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이제 특별히 더 위험한 대목이요. 이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회사원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중에서 42.5% 정도가 월 200에서 300만 원 단기 대출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서 잡히지 않는 부채 규모가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가 자영업자 쪽에서 가져가고 있는 부채 네. 규모단 말입니다. 결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 인상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해서 6개월 내지 1년 앞서서 선행으로 옮기는 건데 네. 우리는 경기가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미국과의 네. 금리 차로 인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리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한 가계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담보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에게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연쇄적인 지연내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금리가 네. 오르든지 내리든지 가계부채 네. 문제는 계속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던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 1,600조, 1,300조까지 이렇게 치솟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기업 부채가 1,500조, 또 정부 부채가 1,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기업 부채가 사실은 다 국민 세금으로 나중에 만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5,600조 가량이 우리의 전체 국가 부채다라고 보면 1%포인트 금리가 올라도 56조 원의 이자 부담금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우리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영착륙시킬까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려 그러면 성장이 있어야지 소득이 어느 정도 늘는 가운데 연착륙이 가능한데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금 동력이 거의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런 전국 국정 운영의 어떤 맥락이 난맥상이 보임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치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효과 아까 짚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 국정 난맥상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최순실 효과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되는데요. 자, 이 국내외 전국 혼란으로요. 일각에서 네. 네. 이 10년 주기 경제 위기설 제기되면서 네. 어떤 분들은 IMF 때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자, 금융당국 네. 좀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내용은 저는 이렇습니다. 성장이 2%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 가계가 빨리 허리띠를 더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세 번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맞닥뜨려 가야지 피하면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네네. 네 번째, 재벌 기업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1,000억 원을 최순실한테 갖다 주지만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은 100,000조를 벌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재벌들은 재벌 나름대로의 산업 구조에 들어가야 되고 가게는 가게 나름대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지만 네. 한국 경제가 10년 뒤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심각하지만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하이마트 모델 270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김승무입니다. 저에겐 아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힘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죠. 지식산업센터 미사 테스터타워를 만나보세요. 상일 IC와 혁신 시스템으로 기업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이제 미사 테스타 타워와 상의하세요. 문의 1800-7003 테스타 DNC.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